그렇게 공들여서 하는 음식을 그냥 간단하게 비빔밥이나 안 그러지 뭐. 이렇게 하고 손님 모시고 오면 제가 비빔밥 못 드립니다. 비빔밥은 그렇게 간단한 메뉴가 아니거든요. 제가 그렇게 하고 시비를 제가 겁니다. 비빔밥처럼 정성을 요하는 음식이 없어요. 왜냐면 20여 가지 재료가 똑같이 어느 정도 간이 적당히 맞아야지 전체적인 비벼서 먹었을 때 제일 맛이 나는 거죠. 만약에 그중에 하나라도 싱겁다든지 하나 재료가 짜다든지 그러면 전체적으로 비벼서 먹었을 때 맛이 제 맛이 안 나는 거죠. 딴 데서 먹어본 비빔밥은 이 맛이 아닌데 이 집에 오니까 진짜 그 비빔밥 맛이 이기구나 그런 식으로 너무 잘 먹었어요. 맛있어요. 전주 비빔밥에 뭐 못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저는요. 네. 나름대로 확신이 있었거든요. 이제는 비빔밥도 좀 차별화되고 전문화돼서 전문점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야만이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도 있고. 김치하고 고추장 그리고 서양인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같이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전통의 비빔밥과 그리고 현대의 만남, 네, 트렌디하고 약간 모던한 저희 그 세라는 분위기로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놋그릇에 담긴 전형적인 전주 비빔밥이다. 그리고 해물 비빔밥은 고추장이 아닌 된장으로 비비게 했고, 구절판 비빔밥에는 고추장과 참기름이 따로 나와서 소스의 양을 조절할 수 있다. 비빔밥에 반찬으로 먹는 사이드 디쉬도 다양해서 선택이 가능하게 했다. 놋그릇을 사용하고 있으며 반찬의 가지수도 10여 가지에 이르도록 아주 다양하다. 비빔밥의 맛뿐 아니라 비비는 행위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즐기는 비빔밥의 문화이다.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 같이 비빔밥의 형태로 식품을 먹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의 뭐 카레를 여기 이 쌀에다가 밥에다가 넣어서 비벼 먹는 것, 그런 것들의 몇 가지 이해가 있을 뿐이고, 우리와 같이 채소, 견과류, 고기, 거기다 뭐 심지어 어떤 경우는 해산물까지 넣어서 혼합을 시켜서 새로운 맛을 창출하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히 적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 비빔밥은 어울림 식품, 즉 모든 것이 합쳐져서 여러 개개의 특성이 다른 그런 재료들이 합쳐져서 균형되고 조화된 맛을 이루는, 그러면서도 균형 영양을 공급하는 이런 독특한 식품이죠. 우리의 문화를 얘기할 때 어울림의 문화라고들 종종 표현한다. 어울림의 문화를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내는 음식이 비빔밥이다. 그런 이유로 비빔밥을 가장 한국적인 음식으로 꼽기도 한다. 어떤 기준에서 봤을 때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최고 음식이라는 얘기죠. 맛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최고 음식이요. 왜? 우리나라 서민부터 임금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느라고 누구나 다 즐겨 먹었던 음식이죠. 그다음에 영양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은 이 전주비빔밥 한 그릇에는 정말 이제 우리 인체가 필요로 각종 영양소가 과부족 없이 골고루 들어있는 정말 이제 완벽한 영양 음식이거든요. 대표적인 서민의 음식으로 꼽히는 이 비빔밥이 원래는 궁중 음식이었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에 임금이 먹던 수라 가운데 하나로 임금이 점심때 먹거나 종친이 먹는 비빔수라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비빔밥이 됐다는 것이다. 임금이 먹던 12첩 반상의 수라에 비하면 상이 단촐한데 12첩의 영양은 비빔수라 한 그릇에 모두 담았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었다. 궁중에서는 이제 비빔밥을 골동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한 그릇만
드셔도 여러 가지 영양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섭취할 수 있게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차이점은 나물 같은 것은 비슷하고요. 제철에 맞는 나물 비슷하고 전이라든지 다시마 튀각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전주에서는 이제 엿고추장이 올라가요. 이렇게 근데 궁중에서는 약고추장인데 그 약고추장은 고추장 볶음이에요. 소고기를 다져서 고추장을 넣고 그다음에 꿀과 잣을 넣어서 볶은 약고추장이거든요. 그걸 넣어서 밥을 이렇게 비벼서 드셨습니다. 궁중에서 비빔밥이 생겨나게 된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전국 각처에서 진상품으로 올라오는 특산물들이 풍성하고 다양했기 때문에 좋은 재료들의 풍미를 고루 즐길 수 있는. 고기 볶은 거, 그다음에 갓납이라고 해서 우리 전유어죠. 전유어 썰어서 넣은 거, 그다음에 각색 나물, 또 완자전을 부쳐서 동그랗게 1cm 정도로 부쳐서 내놓았던 상차림입니다. 오늘날의 비빔밥에 비하면 색감이 소박하다. 갖은 나물과 더불어 갓납이나 완자, 다시마 튀각 등을 얹어 영양의 균형을 맞춘 것이 눈에 띄인다. 1924년 조선무상 신식요리집법에 나온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국물에다가 이렇게 따끈하게 데워서, 왜냐하면 밥을 해놓으면 그땐 전기밥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해놓으면 식어서 굳으니까 따끈하게 국물로 데워서 여러 가지 나물들이나 그다음에 전유어, 누름이, 산적 이런 것들을 잘게 썰어서 같이 섞어서 비벼 먹었던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빔밥의 원형이 어느 한 가지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는 얘기이다. 이미 지어놓은 밥에 여러 가지 찬을 섞어서 한데 비빈다는 요리 행위의 특성이 고정돼 있을 뿐 그 재료가 마땅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다 보니 그 조리법은 시대에 따라 또 지역과 가정, 계절에 따라 매우 다양한 모습으로. 나무 한 짐 해갖고 와서 시장에서 팔려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안 팔리는 것도 뭐 하루 종일 앉아있는 거지. 그냥 배가 고파서 막 이래서 우리 시 할머니께서 배가 왜 그리 고프냐면서 그래고 없는 밥이지만 조금 말아다가 드리기도 하고 그래 하다가 보니까 손님들이 이 좋은 솜씨를 왜 섞여 놓느냐. 진주 비빔밥의 명성에 걸맞게 손님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그 맛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드는 손님도 부지기수다. 함께 나오는 반찬은 가짓수가 많지 않고 스테인리스 그릇에 담겨 나오는 것도 눈길을 끈다. 진주 비빔밥은 밥알의 살아있는 맛을 즐기기 위해 젓가락으로 비비라고 한다. 딴 데서 먹어본 비빔밥은 이 맛이 아닌데 이 집에 오니까 진짜 그 비빔밥 맛이 이기구나 그런 식으로 뭐 입안에 뭐 착 달라붙고 뭐 맛있다고 이러대. 그래 심지어 아가씨들은 후지 저걸 빼가지고 볼펜하고 너무 이모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쪽지를 딱 남겨놓고 우리 치우러 들어가 보는 것도 뭐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남겨놓고 가고. 그릇에 꽃을 담은 것과 같다고 해서 진주 비빔밥은 진주 화반, 칠복 화반이라고도 부른다. 진주 비빔밥의 두드러진 특징은 곁들여 나오는 국에 있다. 절제되고 슴슴한 비빔밥의 맛에 붉은 선짓국이 조화를 이룬다. 밥을 먼저 토렴하는 것도 특이한 점이다. 보탕이라 부르는 국물로 밥에 미리 밑간을 하는 것이다. 보탕이 건무하고 건홍합하고 소고기하고 세 가지를 푹 삶아가지고 건무는 덜어내비고 국물만 쓰고 비빔밥 포고 나면 한 숟가락 떠 올리는 거. 그건 천연 조미료 역할을 하는 거지. 비빔밥의 양념은 손맛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저 비비는 흉내만 내서는 따라하기 힘든 맛이 우러난다. 진주 비빔밥에는 3대를 통해 전해온 손맛이 숨어있다. 이 진짜 맛있구나 그런 걸 느끼기 위해 그만큼 가정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뭐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간장 같은 거 담그는 그거부터 진짜 땀을 흘릴 정도로 나물도 그냥 슬렁슬렁 하면 안 되고 두 손과 바락바락 묻혀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이제 간장도 스며들고 손맛도 더 가고 이래갖고 맛이 있는 거예요.